한 가지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한 가지 병이 아닌 거죠.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암이지만 완치를 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헬프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림프종이라는 게 면역을 담당하는 그 림프들이 주로 림프절에 모이는데 암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막 증식을 하는 좀 그런 병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악성 림프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암이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종류의 암이 있는데 악성 림프종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하나인지 종류가 여러 개인지 뭐 예후는 어떤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료 시간에 찾아오는 분 중에 림프절 전이가 되어 있는 분들이 림프절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림프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림프에 암이 있으니까. 네. 또 거꾸로 소장 수술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소장 수술을 하셨는데 소장에서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한 암이면은 상식적으로 소장암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진단명을 받으면은 림프종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대부분의 고형암은 상피세포, 그러니까 몸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서 유래하는 경우들이고요. 림프종은 림프구라는 혈액세포가 암이 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혈액세포는 몸을 다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다가 하필이면 얘가 소장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혹을 만들면 그건 이제 소장에 있었지만 소장에 혹을 만드는 유래가 되는 세포는 혈액의 림프구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림프종이라는 암이 되는 거죠. 거꾸로 분명히 림프절에서 조직검사를 해서 암으로 진단이 됐지만 조직검사한 것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 세포가 유래된 곳은 예를 들면 폐의 상피세포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림프종이라고 하지 않고 폐암인데 림프절 전이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직 검사가 진짜 중요하고, 그쵸? 그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테니까요. 이런 악성 림프종에도 좀 종류가 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먼저 림프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800년대에 처음 이제 림프종이라는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호지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특이적인 리드스턴버그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 림프종을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이후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다른 림프종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그 림프종들을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호지킨 림프종은 여러 가지 아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크게 이제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빨리 진행하는 고등급 림프종이 있고 천천히 진행하는 저등급 림프종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림프종 진단을 할 때는 다른 암들과 다르게 바늘로선만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림프종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도 그 명확한 아형을 결정짓지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종종 있어서 가능하다면 퍼져 있는 림프종을 똑 떼어내는 절제된 검술이 진단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시행한 CT에서 이것 떼주세요 하면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조직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조그만 바늘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훨씬 걱정이 덜 되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절제 생검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수술을 잘 해주시니까 요즘은 흉터가 많이 남지는 않는데 그래도 칼을 대는 게 조금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연구 결과에서도 림프종은 절제 생검을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우리가 외계인이에요.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처음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이라는 과일을 발견을 한 거죠. 네. 딱 하나만 있었어요. 되게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속이 궁금하기 때문에 쇠로 된 빨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속을 푹 찍어서 네네네. 빼서 네네. 힘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뺐다고 보도록 네네. 하죠. 네네.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지나간 길에 씨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힘을 꺼낸 것만 보고는 안에는 빨간색이고 바깥은 초록색이다 이런 것들은 맞게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씨가 있는지 없는지 씨가 없는 과일이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박의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수박을 딱 반을 갈라보면 우리가 가장 정확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반드시 변하는 것 중에 하나로 저희가 림프종의 분류법을 꼽기도 합니다. 절대로 변하는. 반드시 변하는. 그래요? 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림프종의 분류법은 2017년도에 제정이 된 WHO 분류법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또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아, 이제 그런 이유는 의학적, 생물학적 지식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한 가지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한 가지 병이 아닌 거죠. 예전에는 폐에 생기면 무조건 폐암. 지금 이제 유전학적인 정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폐암이라고 부르는 병이 사실은 굉장히 다 유전학적으로 다른 병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알게 됐죠. 네네. 마찬가지로 림프종도 같은 병이라고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종류들이 있었던 거죠. 환자분들도 워낙 인터넷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분류법을 아세요. 그래서 오셔서 저는 호지킨 림프종인가요? 비호지킨 림프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은 비호지킨 림프종이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보면은 호지킨 림프종의 완치율이 약 8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진단명만 가지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완치 가능성이 높은 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이런 림프종을 또 진단받았을 때 내가 뭐 어떤 치료를 받고 뭐 이거 수술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궁금하시고 치료 반응이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네네.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암은 수술을 하면 완치 확률이 높은 병. 아무래도 그 생각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꼭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전이가 되어 있나요? 맞아요. 림프종은 저희가 병기 검사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골수에 침범이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세요. 골수 침범이 된 경우보다는 안 된 경우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쉬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러나 림프종은 혈액암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많이 퍼져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치료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치료의 접근 자체가 림프종은 수술이 아니거든요. 림프종에서는 수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단에 주로 주된 역할이 있죠. 수술 자체만으로 우리가 림프종이 완치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림프종은 퍼져 있는 경우여도 기본적으로는 항암제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로 맞은 치료제는 온몸을 타고 혈액을 타고 돌잖아요. 우리가 영상 검사를 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도 혹이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항암제를 맞으면 우리가 같이 치료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병이 아주 초기이거나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대부분 똑같이 6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내려왔던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온 거죠. 근데 이제 6번을 했을 때 치료 성적이 이렇다고 하니까 모든 환자분들한테 6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병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면 항암제를 4번만 해도 된다든지 아주 초기에 한두 군데만 있어서 수술로 다 절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3번만 한다든지 당연히 치료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횟수도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림프종 이런 게 혈액암 이렇게 전신에 퍼져 있다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치료 성적이나 예후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지금까지 이제 윤덕행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고등급 림프종으로 아주 빨리 진행하는 림프종이기 때문에 초기여도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림프종이고요.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저등급 림프종, 천천히 진행하는 림프종의 경우에는 한 곳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러 군데 퍼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항암 치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치료 없이 주기적으로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경과 관찰 해가지고 뭐 더 커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래도 좀 안심하고 좀 지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고등급이다, 저등급이다 할 때 고등급이면 나쁘고 맞아요. 저등급이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병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고등급은 우리가 항암 치료를 통해서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물론 A형에 따라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긴 하지만 저등급 림프종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병을 없앨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은 우리가 뿌리를 뽑는다고 하지 않고 조절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환자분들한테서 이 병은 저희가 항암 치료로 뿌리를 뽑을 수는 없지만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병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크기가 크거나 이 병 때문에 증상이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치료 적응증이 맞지 않은 환자분들에서 먼저 항암 치료를 한 것과 나중에 항암 치료를 한 것의 성적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영상 검사를 하면서 크기가 많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크기는 그대로라도 이 병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항암 치료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좀 적극적 감시 개념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 외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그 사이라도 뭔가 좀 불편한 증상이 그쵸, 생기거나 그쵸, 그쵸. 원래 만져졌던 덩어리가 좀 커진다 싶으시면 꼭 빨리 외래 오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는 입장에서도 되게 의대생 때도 어려웠던 것 어려웠고요. 같아요. 네. 사실 네. 전공의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여 가지에 이르는 아주 복잡한 병인데 이제 분류를 역사적으로 호지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던 병과 그것과 유사하지만 그 부류로 분류하지 않는 비호지킨 림프종,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호지킨 림프종인데 그 안에는 진행 속도가 느린 병, 저희가 지연형 림프종 또는 저등급 림프종, 성질이 급한 병, 공격형 림프종 또는 고등급 림프종. 그러면은 어떤 림프구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B세포에서 유래한 B세포 림프종, T세포에서 유래한 T세포 림프종, 허지킨, 비호지킨, 그 다음에 공격형, 지연형, 다시 B세포, T세포. 근데 이제 T세포 림프종도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T세포 림프종 중에 어떤 종류냐, 또 병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예우인자를 종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런 데에 따라 치료 성적이 좀 다르죠. 조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I형의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이 지났을 때의 생존율, 예를 들면 100명의 환자분이 처음에 치료를 받으셨으면 완치의 개념에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분들은 보통은 한 30명 정도. 또 다시 B세포, 조금 더 많은 병은 B세포 림프종이기 때문에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80에서 90% 정도는 B세포 유래 림프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이 지연형 림프종이 대표적인 병이 소포 림프종 또는 말트 림프종, 이제 이런 병이 있는데, 말트 림프종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아요. 암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수술을 하든지 방사선 항암제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암 치료인데, 위에 생기는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 발생하는 말트 림프종이라는 병은 이 세균을 없애면은 대부분은 좋아져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고 항생제를 먹습니다. 재균 치료를. 재균 치료를 네, 하는구나. 병이 좋아지는 속도는 환자분들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요. 뭐 한두 달 사이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3년, 4년, 5년 이상도 병을 가지고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위에 생기는 말트 림프종 때문에 병의 진행으로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는 사실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는 병의 진행 속도, 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치료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이 병을 조절할 거냐. 마당에 우리가 불을 펴놨어요, 화로에다가. 네네. 네. 근데 사실은 뭐 타도 큰 피해가 없잖아요, 주변부에. 이 불이 정말 너무 우리가 조절할 정도로 커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모닥불처럼, 거죠. 그냥 모닥불이죠. 네. 네네네. 이 불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만 지켜봐도 사실은 되거든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서를 부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저등급 림프종의 많은 경우는 그래서 과잉 치료를 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일반화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화된 치료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뭐 I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끊어서 몇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봤을 때는 완치율이 한 50% 이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흔한 타입이 이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고 전체 림프종 환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병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하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의 환자분들이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의 환자분들에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더 있나요? 완치가 되지 않은 3분의 1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가조무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과 받을 수 없는 환자분들로 나뉘는데,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우리나라의 급여 체계에서는 70세 미만인 환자분들, 진행을 하는 환자분들도 한 4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 자가조무세포 이식으로 완치가 되고, 이식의 대상이 되지 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다행히 최근에 세포 치료 중에 하나인 CAR-T 라는 치료제가 나와서 이런 환자분들에서도 이제 완치를 노려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진단되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암이지만 완치를 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반응이 없었던 분들을 위한 치료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그래도 많은 분들께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